교재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5회 모의 문제.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자, 다운로드 받으신 거 더블 클릭하신 후 제5회 미래전자 주식회사를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자, 실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시면 검색 툴 눌러서 살짝 내리겠습니다. 제5회 미래전자 주식회사로 확인, 그리고 로그인합니다. 상단에 제5회 미래전자 주식회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재무회계 파트죠. 그래서 문제 1은 재무회계, 그리고 문제 2는 원가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제 1 재무회계 파트에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문제 중 첫 번째,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두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요. 첫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메뉴 선택하신 후 회계 모듈 또는 물류관리 모듈의 거래처 등록입니다. 저는 물류관리 쪽에서 할게요. 4001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1 입력을 하시면 앞에 02 하나 더 붙습니다. 총 5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범어전자 가로 열고 주식회사 오타 안 나도록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221-81-35421. 이 문호네요. 구분이 매입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입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출제될 때 전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 여부는 사용으로 해주시고요. 업태 제조죠. 엔터. 전자 부품. 그리고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혹시 엔터 안 하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뒤에 한 글자가 저 멀리 도망갑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거래 시작일은 그냥 시스템 날짜 올라오는 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에서 거래 시작일이 있다 그러면 그 날짜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4002 이번에는 두산유통이네요. 가로 열고 주식회사 있습니다. 가로 닫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대표자는 심광민이네요.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입니다.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업태 도소매 엔터. 전자 제품이네요. 이렇게 해서 범어전자와 두산유통 입력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전자레인지네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지금 제가 물류관리 모듈로 열었기 때문에 여기 품목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거래처 등록을 물류관리 모듈에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품목 등록을 바로 하실 수 있죠? 네, 안 그러면 여기다가 품목이라고 두 글자 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자, 품목 등록 상품 5004 전자레인지 이륙이 곱하기는 소문자로 할게요. 자, 영문의 소문자 452 395 기준 단위는 2A입니다. 그래서 5번부터 8번 재고 단위까지 몽땅 다 2A
치시면 되는데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문자로 치셔야 됩니다. EA. 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갖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치셔도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재고 환산 단위입니다. 여기를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가 EA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의 환산 단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를 수정하게 되면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잘못 마감이 돼서 기말 재고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A, 즉 입고 단위와 재고 단위가 똑같다. 그러면 환산 단위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나눠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표에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총 4문항. 네, 4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문항이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도 있고요. 주로 재고 자산을 사고 파는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류관리에 있는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전송을 받아서 메인 매출 전표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월 13일 상품을 매출하고 판매했네요.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하겠구나 라고 캐치를 해 놓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전자에 체크를 또 해 놓으셔야 돼요. 얘를 나중에 입력하셔야 되니까. 대금은 약소금, 어음번호는 가나의 2112 9044 만기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네요. 자,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봤는데 공급자가 미래전자 주식회사죠. 우리 회사 이렇게 미래전자 주식회사요. 그래서 우리가 팔은 겁니다. 누구한테 팔았냐? 우리전자 주식회사에 팔았고요. 냉장고와 세탁기를 10월 13일 날 팔았습니다. 작성일자가 거래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날 전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몽땅 다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어음은 받으러음이 되겠죠. 그래서 받으러음에 대한 관리, 즉 F3 자금 관리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까지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출고 입력 한번 볼까요? 자, 출고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출고하니까 여기 출고 입력, 물류관리의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메뉴바를 통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10월 13일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과세죠. 그래서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우리전자. 수금은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혼합 가셔야 됩니다. 혼합 상품 냉장고 150개 180만원. 자, 상품 세탁기 40개 70만원. 그리고 어음란, 여기 어음란에 3억 2,780만원 입력해 주시면 외상란에 있는 금액이 어음란으로 옮겨졌어요.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전표로 넘어가면 받으러음으로 계정이 나옵니다. 자, 체크하시고 반드시 뭐 해야죠? 전표 추가 맞습니다.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송을 확인하신 후 메뉴바 열으셔서 회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0월 13일) 여시고요.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칸에서
전자세금란에 1번. 그렇죠. 1번 반드시 전자세금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인지, 즉 종이세금계산서인지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체크. 요거 잊지 마시고요. 받을 어음. 이제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F3키를 누르겠습니다. F3. 약속 어음이고요. 어음 번호는 가나의 2112 9044 엔터. 우리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자수가 되겠고요. 지급은행은 더블클릭 또는 F2 눌러서 국민은행 선택해 주십시오. 발행일은 10월 13일이고 만기일을 안 놓네요. 자, 만기일은 2024년 3월 13일입니다. 2024년 3월 13일. 반드시 만기일도 넣어주셔야 돼요. 닫기.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고 자금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서 어음의 번호와 만기일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자, 이쪽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얘를 F3 눌러서 이 부분을 채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자, 닫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10월 16일 상품을 매입하고 이번에는 상품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고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또 캐치해 놓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다 받다 그랬어요. 수취한 거죠. 전자 체크해 놓으시고, 대금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단 전자어음 한매를 등록할 것 그랬어요. 즉 어음을 발행할 때는 어음 등록을 해 놓으시고, 어음책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음책 등록을 하시고 나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냥 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해서 발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죠. 우리 회사가 누구한테? 가람기기 주식회사로부터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지금 재무회계, 즉 회계 모듈이죠. 그래서 메뉴에 물류관리 아니면 여기다가 입고입력 하셔도 됩니다. 물류관리에 입고입력 클릭. 날짜는 10월 16일입니다. 여러분 날짜도 잘못 치면은 문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명확하게 치셔야 됩니다. 건별, 과세, 가람기기. 지급 구분은 혼합. 어음 발행했으니까. 자, 상품. 세탁기 40개 50만원. 자, 상품. 전자레인지 40개 12만원. 그리고 어음란에다가 2,728만원 기록하신 후, 여기 먼저 기록하신 후 체크. 전표 추가 맞습니다. 전표 추가 꼭 눌러주시고 전송까지 하셔야 돼요. 자, 전송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도록 할게요. 혹시 클릭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메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또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껐다 다시 키셔도 됩니다. 교육용은 약간 그러한 오류가 좀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껐다 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데이터 날아가냐? 안 날아가요. 왜? 새로 덮어쓰기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있습니다. 자, 날짜는 16일이죠. 10월 16일 여시고 세탁기 외 해서 입고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전자세금부터 하겠습니다. 1번. 분계 쪽으로 오셔서 자, 하단에 지급어음란에 이제 F3을 입력해야 되는데 한매를 등록하라 그랬죠. 그래서 상단에 어음 등록이라는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신 후 수령일은 발행한 날짜랑 동일한 날짜로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바로 받아서 그대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든 아니면 수령을 해놓고 발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음 종류는 반드시 전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전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숫자가 중간에 잘립니다. 자,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당자죠. 그래서 우리은행 당자 선택하시고 뒤부터 치셔도 되고요. 앞부터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020, 2023, 1016, 2024, 02165입니다. 그리고 엔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숫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엔터. 그리고 한 매만 등록합니다. 등록.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이 책 등록 번호 하시는 이게 계속 남아 있고요. 아니요 하면 얘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F3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면은 기존에 조금 전에 입력한 우리 한 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세요. 부르시고 만기일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왜? 발행일을 그대로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만기는 2024년 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2024년 02월 16일 이렇게 이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음 번호와 만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그러면 지급어음 관리했다라고 보이고 어음의 번호와 만기일이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얘도 채점은 F3 눌러서 이 부분을 채점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F3 키를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월 28일 주식회사 남부유통의 상품 세탁기 4개네요.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주었다. 즉, 남부유통에서 카드로 대금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줬습니다. 삼성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260만원 우리가 남부유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출이죠. 즉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출고 입력 눌러서 10월 28일 갈까요? 건별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과 7번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나오죠? 자, 신용카드에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고 확인. 코드는 남부유통입니다. 수금구분은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셔야 카드란에 금액을 치실 수 있어요. 자, 3번 카드 상품이고요. 세탁기 수량은 4개. 그러면 260만원 나누기 4 해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260만원 나누기는 F죠. 4 그랬더니 개당 65만원입니다. 단가 65만원 입력해 주시고 계산기 닫아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카드의 공급 대가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자, 전송된 거 확인한 후 매일 매출 전표 입력 10월 28일. 자, 출고 입력을 통해서 얘가 매출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여기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자세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그리고 차변에 보면 외상 매출금에 이렇게 삼성카드가 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수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출고 입력에서 제대로 하고 오시면 그대로 수정 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10월 29일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고 애드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금은 법인,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아,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홍보물 제작했으니까 광고 선전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사고 판 게 아닙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카드로 매입을 했고요. 고고 애드로부터 얼마에 35만 원과 3만 5천 원 부가세 들어와 있어서 공급 대가가 38만 5천 원입니다. 날짜는 10월 29일이고요. 자, 10월 29일 매입 매출 전표 유형입니다.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의 카과 57번이 되겠습니다. 클릭. 신용카드는 국민카드가 되겠고요. 품명은 홍보물 제작. 즉, 이 전표가 뭐를 위한 전표냐라는 거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홍보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매입 매출 전표를 직접 입력하는 거잖아요.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카과 그리고 또 현과 또는 건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 대가를 치셔야 돼요. 즉 합계 금액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자동으로 쪼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38만 5천 원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35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냥 35만 원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를 삭제하고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삭제를 하고 카과 국민카드 자, 홍보물 제작 35만 원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31만 8,182원, 3만 1,818원 쪼개잖아요.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를 3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부가세도 3만 5천 원. 즉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또 해놓으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한번 했는데 쪼개졌다. 그냥 패스해버리면 이 문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한다. 잊지 마세요. 자, 고고 애드죠? 고고 애드 4번 카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뭘 사용할 거냐? 카드. 네, 4번 사용하세요. 그러면 미지급금에 국민카드가 걸리고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800번대 광고 선전비. 이것도 600번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예.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 네 번째 문항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